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강북을 한민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죽다 살아난 남자 한민수입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기사 위생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맞죠. 예, 지금 서울 강북을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뛰고 있는 한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민수 대변인을 나만 알아요. 네. 뭐냐면 예.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국회에서 그 대변인으로 브리핑할 때 네. 브리핑 굉장히 잘하는 대변인.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그게 대변인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글 잘 쓰는 사람에 가깝잖아요. 논평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팟캐스트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반 방송 외에 대변인들 논평을 막 집어넣어줘요. 민주당의 정제된 메시지일 테니까. 네. 한민수 대변인 메시지가 아마 새날 방송으로 팟캐스트만 듣는 분들한테는 한민수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네. 수십 번 이상 나왔으니까. 감사합니다. 논평 잘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딱 할 때 그 한민수. 자, 이력은 기자 출신이셨어요. 예. 국민일보 정치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금도 하고 있고 예. 서울 강북을 민주당 후보인데 정말 그 저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갖는 이상한 운명과도 같은 뭔가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자, 그 이야기 하시기 전에 한숨 쉬시기 전에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 계좌번호가 있다는 건 신기할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이제 그 우리 후보들이 상당수가 한도를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거의 없죠. 많이 적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한민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마실 커피 좀 아끼시고 예. 농협 301-0346-8727-11 강북 대변인 한민수. 자, 여러분 후원 좀 해주십시오. 저는요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후원하는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뭐 10,000명이 아, 예. 10,000원씩 이렇게 보내주시면 행복하지 않을까. 아, 그럼요. 예, 예. 행복하죠. 10,000명이 10,000원이면 1억입니다. 와, 예. 그렇죠. 자,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후원해 주시는 김에 제가 유튜브 채널도 월요일 날 오후에 만들었는데 한민수 TV인데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아, 저기 혹시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스태프 한민수 TV까지 링크 같이 걸어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구독자 늘려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내가 봤을 땐 그래. 지금 만드신 건 좀 늦었는데 예. 저는 이미 들은 바가 있잖아요. 예. 한민수는 그냥 개고생한 사람이에요. 아유. 자,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진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정봉주 의원 예. 고정 패널이에요 지금까지도 새날이. 네. 그러니까 이제 광북에서 공천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예. 무슨 팔자인지 그 조수진 변호사 인터뷰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했어요. 예. 근데 한민수 인터뷰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봉주 의원에 대한 아픔이나 이런 건 있지만 우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곳의 시발점은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 지지층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상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지금 강북을에 공천이 됐어요. 새날 방송에 처음 나오신 거니까 소감 말씀해 주세요. 사실 처음엔 잘 믿기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조수진 변호사가 전날이 아니고요. 후보 등록이 이틀이잖아요. 근데 사실 시간으로 보면은 둘째 날 새벽에 SNS를 그렇죠, 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고 딱 하루 남은 겁니다. 하루 남은 거고 뭐 대표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서류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공천 신청하려고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출마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출마를 예전부터 물론 뭐 저 신문사 떠날 때도 정치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여의치 않아서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갔고 결정적인 거는 물론 그 전부터 어떤 22대 총선은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뭐 주변에서도 그렇게 권유하거나 이렇게 좀 도와주시겠다는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꼭 가야 되겠다 한 거는 1월 2일이었어요. 그 부산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 암살 테러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 바로 옆에 있었고 그 대표님 그 왼쪽 목에 그 지혈할 때 썼던 손수건이 제 겁니다. 맞아, 그랬죠. 예, 그때 지혈하고 천준호 실장이 꽉 누르고 있고 나중에 류사명 후보가 당시 이제 전 총경이 와서 더 세게 누르고 제가 머리를 받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장경태 최고위원 옷도 벗고 저는 옷을 벗어 몸을 덮어드리고 제가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119 대원들하고 통화해서 어떻게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반드시 국회를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꼭 들어가서 이제 지켜도 드리고 국회에서 좀 쌈을 해야 되겠다. 물론 뭐 신문사를 그만두고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봤거든요. 예. 근데 상당히 적합도 조사도 제가 몇 군데 했었어요. 이미 언론에 다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있어요. 무슨 이제 논란이 있는 지역구마다 예. 한민수 거론 이렇게 돼가지고 그 헤드라인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댓글이 그 저의 마음을 아. 파고들었다고 누군가가 전해줬는데 네.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한민수 좀. 그러니까 뭐만 나오면 쓰니 이 사람도 불쌍하지 않냐 하여튼 댓글도 아니 봤는데 그 다 나중에 변증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훅 지나가는 어떤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또 그리고 공천이라는 게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당 지도부는 뭐 전략 공간에도 그렇고 공간에도 전체 판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놓는 순간 그러다가 이제 몇 차례 그런 적합도 조사랄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막판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어찌 됐든 정말 우리 민주당사 또는 헌정사에 누구 말도 다시 없을 정도로 후보 등록 둘째 날 공천을 받고 또 완벽하게 서류가 준비돼 가지고 접수를 하고 간 한민수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런 방송으로 하는 정치 10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예. 정치할 팔자, 국회의원 될 팔자가 있는 사람 따로 아유, 있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예. 경황이 없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번에 이제 정청래 최고도 고정 출연하시니까 예. 본인이 이제 또 후원회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가 일단 갔어. 사무실에 갔는데 그때 영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지금은 저 상황은 아닐 거예요. 다 찼습니다. 예. 아. 집기는 뭐 풍족하지는 않는데요. 바로 쏘고 저 사무실 위치가 뭐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삼양사거리 그 우이가라는 식당이 앞에 있거든요. 거기가 정봉주 전 의원님, 정봉주 선배가 쓰시던 곳입니다. 제가 정봉주 의원하고는 꽤 가까운 편인데요. 아, 그 사무실이에요? 예, 그 상황을 좀 17대 국회 들어오셨을 때 제가 기자로 이제 팀장 할 때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때 술 많이 드시고 다녔거든요. 근데 상당히 친하게 잘 지내는 기자들이랑? 예, 아. 술 드시고 했는데 아니 그 저기 저는 간 다음에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문자 드리고 통화를 했더니 야 민수야 내 사무실 써.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형 알았습니다. 갔더니 집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거 철거하고 뭐 그런 게 과정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텅텅 비었더라고. 저는 쓰라고길래 그래도 좀 남아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계약하고 쓰고 조수진 후보님이 며칠 동안 쓰려고 하셨던 그 사무실이 이렇게 정봉주 후보는 약간 좀 들어가요. 맞아요. 예. 골목에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조금 2층이라 사무실도 크게 있는데 그 국민 그 현수막을 크게 못 붙이거든요. 근데 조수진 후보가 쓰던 데는 박용진 이제 의원이 이제 계속 붙이고 계셨던데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그 중간에 있는 건데 2층부터 4층까지 쓰는데 현수막은 크게 붙일 수 있는데 공간이 좀 작아요. 그리고 4층이고 그래서 거기는 후원의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바로 이제 현수막 작업을 다 마쳐서 제가 나왔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께 많이 알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축소는 했습니다만 네. 그 선대 본부 체제로 해서 일단 이제 아, 발족식까지 했습니다. 사진이 저거죠, 저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경황 없이 막 진짜 막 공천이 되는 상황. 네. 내부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뭐냐면 예. 언론은 박용진은 또 어떻게든지 막 떨어뜨리려고 하고 막 경선 몇 번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는데 그 이유도 있는 거예요. 네. 박용진이 공천되면 안 되는 이유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강북이 민주당 세가 강하긴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박용진 후보가 네. 뭐 지역 활동 잘했다고 하는데 우리가요 수개월 전에 새날 방송이 아마 유튜브 지상파 통틀어서 국회의원들 공약 이행 평가를 분석한 방송은 유일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북의 호남 같은 곳이어서 계속 당선이 되니까 서울에서 가장 지역 발전이 늦은 지역구 안 가는 거죠. 네. 근데 그분은 우리는 비판성이 그런 거예요. 민주당 내부적으로 종편 등에 나가서 민주당 비판하는 정도의 멘트만 하면 언론이 받아주는 정도로 유명세를 키웠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었었고 네. 대선 후보 나가고 뭐 당대표 나가고 막 이러면서 주로 나오는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일단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표를 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 과정들에 있는 그 지역구의 정봉주 조수진 거쳐서 결국에는 한민수가 후보를 차지하게 되는. 예. 근데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쨌건 정봉주 의원하고는 그렇게 이제 사무실 인계하셨고 네. 또 그 현역 국회의원하고도 지금 어느 정도 대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네 분을 다그 선관위 등록하는 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실무 자금을 하니까 네. 제가 다 전화를 했습니다. 했고 바로 이제 정봉주 선배하고는 통화도 했고 박용진 의원도 나중에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날 그 본인 사무실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먼저 만나고 시구위원들 저희가 거기가 저희 지난번 지방선거 때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서울 시의원 2분에 비례대표까지 합쳐서 구의원 5분. 7분이 있거든요. 7분 다 불렀는데 그걸 박용진 의원께서 저만 한 건 아니고요. 조수진 그 당시 경선 때도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본인 말씀이. 그래서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일단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우리가 민주당 뭐 잘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고 저한테 뭐 개인적인 얘기 좀 해주시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했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그 뒤에 저는 선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강북이 우리 민주당 세가 강하고 하지만 저한테는 절박한 곳이고 마지막에 정말 뭐 지도부 우리 전략공관이 그리고 결국 최종 결정하는 당대표께서 저를 보내실 때는 다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승리를 하고 그것도 좀 필승을 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지금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언론이 않습니다. 쥐고 흔들면서 예. 뭔가 나쁜 프레임에다가 빠뜨려 놓으면 우리 헤어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꽤 많이 만났거든요. 주민들 정말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게 그래도 대표님 주변에 항상 있고 방송도 민주당 대변인으로도 항상 쌈을 했잖아요. 나가서 하다 보니까 알아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행히 인지도가 조금 있다고 자기들도 보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 갈려져 있습니다. 예. 8년 하셨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님에 대한 어떤 최근의 과정들에 대해서 동정심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제가 누군지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잘 오셨다 하면서 확실하게 또 박용진 의원의 어떤 문제가 좀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통합이 잘 안 된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 해결해 줄 것 같고요. 제가 열심히 풀어야죠.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조직을 물려주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이 공천 받으셔갖고 당원 명분은 받으셨어요? 그건 바로 제가 지역위원장을 되니까요. 네. 우리 당원 단계에 따라서 이제 공천 받으면 그래서 당에서 명분을 가져왔습니다. 진짜 아직도 경황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내가 여기에 근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지지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중에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이거 하소연하고 나오신 거야 사실은 가장 애로사항.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솔직히 하죠. 그럼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그 아까 우리 말씀까지 주셨던 예. 후원 뭐 이 부분이 있고요.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지지자분들이 다른 후보들 많이 후원했기 때문에 다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강북 우리 을에 계시는 지인들께도 많이 연락해서 그 한민수가 일단은 거기 사는 분들 중에 우리 당을 좋아하지만 3번째 왔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 거 있거든요. 맞죠.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십 년을 민주당 지지했는데 지역이 제가 보니까 많이 발전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쭉 돌아다녔거든요. 맞죠. 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연락도 주시면 아는 분들한테 한민수는 할 수 있다 그런 발전도 하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렇게 어영부영 간 거 아니고 힘들게 가긴 했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얘기 이따가 따로 하시고요.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채팅창 상단에 한민수 후보 후원하기가 있고요. 소액이에요, 소액 여러분. 숫자가 그럼요. 중요해요. 그럼요. 근데 이건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
마지막이면 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네. 아, 그래 마지막이니까라고 더 후원할 수 있어요. 아유. 그리고 한민수 TV 구독하기도 지금 링크가 올라와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한민수 후원하기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논란이 있지만 한민수 잘못은 없는 논란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한민수 후보를 공천했는지도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말이에요. 한민수에게 엄청나게 빚지고 가슴 아픈 게 있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저 뉴스공장 나가서. 예. 도대체 한민수 후보가 이재명 대표한테 얼마를 빌려줬길래 빚진 게 왜지? 왜요? 왜? 이게 뭐예요? 아유. 이 비하인드를 좀 이야기해 주셔야 돼. 우선 아. 제가 대선 뵙기는 그 전부터 뵀지만 실제 대표님을 모시고 일을 한 거는 대선 경선 때부터예요. 21년도 8월입니다. 그때 이제 그 캠프에 영입이 돼서 했는데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대표님이 참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도 여리신 군데가 많고. 근데 그게 이른바 보수 언론들의 악마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더 씌워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면은 사실 제가 죄송하죠. 정말로 여러 가지 그럼 제가 추정 한번 해볼까요? 네.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수행하고 대변인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아유,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몇 있는 거예요. 대표 예. 입장에서는. 근데 친명공천 이런 논란이 있으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또 친명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어디다가 이렇게 공천 신청을 하고 싶어도 주저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강북을 전에 다른데 어디에다 공천을 신청해 놓으면 한민수가 되면 또 친명 공천한다고 할까 봐 네. 한민수 대변인이 어떤 지역 사정에 따라서는 계속 뒤로 물러나고 하니까 아, 이 한민수도 이번에 저 어디인가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 뒤로 밀렸던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대표님이 저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어떤 그런 프레임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일찍 가가지고 진짜 근데 수행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현장 대변인 하다 보니까 언제나 모시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논평도 하고 방송도 나오고 하니까 그게 주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찍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서 뭐 설이랄지 추석 명절에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이렇게 하나 붙이는 순간 와 이재명이 자객 보냈다. 맞죠. 지금 누구 죽이라고 아. 보냈다. 그런 게 전 대표님께 상당한 부담을 드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생각하신 걸 제가 받들지 못한 부분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좀 미안하게 제가 미안하고 황송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요. 한두 번도 아니고 대표님 기자들 질문에 저 공천하자마자 공천하고 내려갔는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현장 가시면 지금 기자회견 봤거든요. 그 현장을 제가 초반에 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회견 받으시면서 어느 기자가 한민수는 분명히 또 강북을에 갔는데 그 친명 후보 아닙니까? 그 대표님이 참 한심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뭐 그랬어. 저를 너무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빚지고 가슴 높은 게 있다고 하니까 네. 이 얘기 듣는 제가 되게 죄송스럽죠. 이게 친명이었으면은 내가 진작에 어디 전략 공천을 꽂았지 내가 마지막에 하겠느냐 이런 네, 건데 그런 말씀까지 하셨죠.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민주당의 지금 절대 다수는 대부분 친명입니다. 네, 그게 맞는 거지. 그럼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친명이어서 공천된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공천은 개혁 성향을 보고 공천하는 느낌이 훨씬 크고요.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논란은 지금 이미 이제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서 아무 의미가 없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민수 후보가 광부를 지켜내느냐 마느냐는 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최근에 한 입당은 아니지만 네. 민주당에 입당을 한 그러니까 기자라고 하는 걸 그만두고 정치하겠다고 맘먹은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문 기자로서 제가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예전에 제가 그
95년도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선거 과정에서 또 뭐 5.18 평화 발언 나왔잖아요. 저는 막말 발언 나오니까 제가 95년 5월에 쓴 기사가 있어서 4월에 했었군요. 그 전일 빌딩 헬기 난사 사건. 그걸 제가 그때 그 피터슨 목사님 그 인터뷰해가지고 당시에는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상도 받았는데 기자협회 상도 받았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도 인정을 안 했는데 드디어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방부가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게 무려 상당히 오래 걸렸죠. 95년에서 94년에서 95년 4월에 했었고 2018년에 인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민숙이 그게 특종이었어요. 예, 뭐 저 혼자 쓴 건 아니고 여러 명이 했는데 팀을 이뤄 썼는데 그랬었는데 기자를 그만둘 때는 뭐 사실 정치권에 계시는 제가 오래 취재하다 보니까 아는 선배들 제안도 있었고 하다가 이제 2017년 8월에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선 다음에 이른바 혁신위원회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 예.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대표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때 성남시장으로. 정발이 예.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도 있었고 그때 그럼 거기서 김경수 경남 지사도 들어오셨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맞아요. 위원장이 시기. 최재성 의원이었고요. 맞죠. 예. 아, 그때 이루어지셨어요. 그때 들어왔는데요.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 누구 말대로 정말 천원 같은 또 기회를 받았는데 그때는 들어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되는 사람 계속 꼬여요. 꼬이더라고요. 한 몇 달이 꼬이고 거의 뭐 1년 가까이 꼬이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 대변인으로 그 당시 이제 문희상 의장님이 제안하셔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했고 국회 대변인은 월급이 있는 자리 같고요. 그럼요, 그건 공직입니다. 그 정당 대변인은 월급이 없죠, 대부분. 없죠. 그냥 무보수입니다, 무보수. 아,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지역에 일찍 내려가서 털을 잡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원래 내부적으로 욕을 많이 먹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 파리 이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여기저기 눈치 보다 보면 아예 지역 못 내려가는 사람이 일부 나와요. 내려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려갈 자리가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소위 이제 친명 이런 표현이 아니라 민주당 개혁파 내에서 이제 예. 서로 양보하고 하다 보면은 그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언론에서는 한민수 팔이 엄청 했는데 한민수 거론 했는데 이제 후보 등록일이 때 됐어요. 예. 아이고 이번 총선도 출마를 못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번째 날 되는 새벽에 예. 조수진 사퇴. 예. 그때까지도 본인일 거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럼요. 예. 예. 최종 근데 이제 확정될 아침 때까지. 일찍 예. 한민수 공천. 그때 기분 어떤 기분일까요? 이게 어리벙벙하지 않아요? 대표님 좀 말씀하셨으니까 네. 사실 정봉주 선배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전략 경선이 들어갈 때 저도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고 당연히 이제 한 경선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친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무튼 제가 경선에 배제를 됐지요. 그때 충격이 있긴 했습니다. 있었는데 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그때 제가 그 전략공관위가 발표하기 직전에 정말 직전이었어요. 누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박용진 의원하고 경선 그게 3인 경선이 됐든 4인 경선이 됐든 경선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웹자보도 저 도와주는 후배들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대표님 사진도 올리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 연락을 받는데 제가 그때가 그 MBC 뉴스가 이렇게 주말 뉴스가 출연을 하러 상암동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그 기차였어요. 그래서 마곡나루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가는데 그게 밖에잖아요. 그 전화 받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어떡하지 열차에서 내리기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충격이 되게 심했습니다. 다른 때는 되게 잘 버텼는데 그때는 충격이 좀 있었고 그래도 방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가장 친한 후배들은 저보러 형 멘탈은 정말 대단하다. 저 같으면 방송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방송을 1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경선할 줄 알고 경선을 관련된 문구까지 질문도 있었는데 작가들이 가니까 첫 워딩이 그거예요. 첫 말씀이 막 그분들도 유료를 하는데 그 유료를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 받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세상 살다 보면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방송 1시간 하고 그래도 사람이
민주당 대변인인데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예. 민주당의 입장을 다 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곡절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포기라는 것도 있지만 당 대변인 그리고 대표님이 시켜준 민주당 대변인 역할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 운영위원 당대표 정치탄압 대책 위원 그 역할 다 했거든요. 예. 회의도 참석했고 논평도 냈고 방송도 나갔고 이러면서 뭐 혹자들은 그런 상황 겪으면은 뭐 그냥 나동장이 친다거나 쓰러지거나 한대요. 그런 상황이 많은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 서류가 다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서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그때 논란 때 민주당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실 필요가 있었던 거는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경선은 불가능했다.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맞습니다. 당연히. 당원 투표를 해도 예.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이미 새벽 한 뭐 12시 넘어가지고 네. 후보 사퇴가 이루어졌는데 그 경우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딱 표현하기에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결국 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한민수의 국회의원 팔자 이 설명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강북을에서 지금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까지 예. 한민수 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박진웅 후보, 새로운 미래의 이석현 후보인데요. 저분은 민주당에서 안양에서 저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지금 저 이낙연계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석현 저 다 아실 거예요. 국회 부의장하신 분. 저분이 강북을이 좀 내부적으로 좀 약간 좀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지역구로 옮기신 거예요. 그냥 여기에 맞습니다. 예. 박용진 뭐 공천 떨어진 애 만회하니까 그럼 한민수 1번, 박진웅 2번, 이석현 6번 이렇거든요. 예, 새벽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이제 후보들 또 인물 비교도 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나머지 후보들 좀 파악 좀 해보셨어요? 아니 그럼요 파악했죠. 저기 일단 박진웅 후보는 그 원래 강북을이 아니고 강북갑에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이른바 뭐 전략공천인가요? 아무튼 날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분이 이제 강북을로 와서 했고 그 삼양동이라고 이제 저희 의뢰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러니까 강북에서 오래 산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이 이제 대표 이력으로 대통령실 전 행정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부 때 행정관 아닐까 하는데 네. 박근혜 정부 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봤어요. 예, 이게 진짜 이력이 맞다고 봐야 되나 이런 상황이 들고 이분이 강북을에 온 지가 채 이분도 얼마 안 됐습니다. 똑같네 한민수랑. 뭐 제가 전략공천 짧기는 많이 짧죠. 짧은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그런 얘기하는데 본인은 뭐 제가 늦게 온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을 삼는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 참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이석현 후보는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익산 남성고 선배인데 본인이 저를 비판했으니까 저도 이제 공개를 해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 그런 거 공개 안 하거든요. 제가 되게 네. 무겁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시더라고. 그 묵묵히 자기 일하는 사람. 전제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해도 되겠죠. 뭐 아니 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공천 받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한 후배 그래서 전화 오셔서 아유 선배님 아이고. 뭐 얘기 들었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짧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뭐냐면 우리 페어 플레이 합시다.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랬더니 예 하고 바로 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날 어디 가다가 거기 질문지에 어디 가는데 이석현 후보가 5선인지 6선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석현 후보가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석현 치니까 바로 트위터 글이 뜨는데 저를 조져놨더라고요. 와. 야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우리 민주당으로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하는 초선에 도전하지만 아니 우리 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6선을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탈당하신 분이 심하네. 그것도 후배. 고등학교 후배를 와가지고 그렇게 이곳에서 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트윗에 올려가지고 비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제도 어느 행사장에서 잠깐 뵀는데 저는 언제나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는데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를 야.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석현 후보가요 51년생이세요. 연세도 있으시죠. 예. 51년생이세요. 그럼 후배들한테 모범이 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낙연, 예. 이석현 이런 분들이 70 훌쩍 넘으신 분들이 전 나이 많다고
정치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노욕 부리고 예. 후배들한테 귀감이 안 되고 존경받지 못할 선배들이신 건데 네. 그 강북을이 좀 흔들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득달같이 달라오셔갖고 우리 안양분이 이것도 좀 추하고요. 예. 어이 후배님 페어플레이 하세요 해놓고 예. 바로 씹고 있는 바로 건 이건 올리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오늘 프랭카드 붙인 거는 정말 또 가관인 프랭카드를 몇 개 붙였습니다. 예. 뭐 오늘이요? 예. 오늘 그럼 저- 프랭카드는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니까요. 저는 이제 지역 공약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대파 875원 심판에서 대파하자 이런 프랭카드 붙이고 했는데 이분이 그 이석현 후보가 붙인 걸 보면은 또 특정 우리 전 지금 현역 의신데 박용진 의원 말씀대로 그렇지만 박용진 보보 무슨 개딸 민주당 이런 프랭카드를 올린 거예요. 모든 분들이 지금 지역 주민들 우리 호남 특히 유권자들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마의 변으로 박용진 보보 뜻을 받겠다. 뭐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새로운 미래 후보면 야당이잖아요. 윤석열 정권 또 심판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도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좋을 텐데 좀 아쉽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요 정치의 대격변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현상적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나타난 거예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아까도 들어오시기 전에 다른 지역 여론조사 잠깐 보셨을 텐데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갔던 홍영표, 예, 뭐 서른, 지금 이석현, 뭐 조웅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간판 라벨이 바뀌니까 거의 뭐 지지율이 10% 미만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그분들이 옛날에 여의도 담장 안에서 국회 안에서 했던 그 정치의 시대가 완전히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정말 만도 안 되는 세력과 싸워라. 내부서 지지고 볶지 말고 본인들도 지금 참칭하기는 민주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가서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건 윤석열이랑 똑같고 예. 그 윤석열이 폭정 인정하는 시간 동안 윤석열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 또는 이재명 대선 후보랑 싸웠던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70 넘으셔가지고 뭐 이전에 화초나 가꾸시면서 예. 가끔씩 후배들 만나면 좋은 이야기 해주고 이렇게 사시면 돼요. 뭔 현역 뛰겠다고 저러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민주당 경선이 정말 많은 걸 시사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되겠어? 그냥 바위에 계란치기 아니야? 근데 다 이겼거든요. 예. 정말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 그럼 정신 다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번 경선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민수 후보는요. 내가 예. 지금 오늘 첫 상견례를 해보니까 네, 비호감성이 없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해보고 외모만 봤을 때는 제가 봤던 거는 딱 두 가지를 봤거든요. 예,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할 때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컨텐츠하고 박시영 TV 잠깐 나가는 예, 그랬었어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네,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 비호감성이 없어요. 사람이 호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게 장점이죠. 불쌍해 보이셔서 그런 거죠.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불쌍한 게 아니라 최고의 행운하죠. 아유. 뭐 불쌍해요. 지금도 댓글창 보니까 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계세요. 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뭐냐면 음성에서 전달되는 그 호감성이 예. 야, 이 사람을 돕고 싶네. 이런 생각 드는 후보예요. 장점이시네요. 저를 불러주셔서 가능한 거죠. 이런 면을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자기 안 내세우고 묵묵하게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공천도 못 받고 있는 상황. 아유, 그래서 내가 한민수한테 빚진 게 있다. 그건 대표님이 과하게 저를 예. 위하는 말씀이시고요. 빚진 그러니까요. 거 전혀 없습니다, 대표님. 돌아. 야, 나 진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구에 공천 확정시켜가지고 후보가 둘 날라가는 건 처음 봤고요. 예. 그걸 마지막에 차지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죠. 득템이지.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들의 힘이에요. 예. 결국에는 지지층들의 힘인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뻔한 이야기인데 꼭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이게. 네. 이 22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정상 국가를 만드는데 이 일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그 이채 양명주도 있듯이 우리 지지자들 다 아시잖아요, 당원들. 그거 다 밝혀야죠. 밝히고 더 이상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무도한 정권 2년 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야당 대표 정적 죽이려고 하고 야당 파괴하려고 하고 그걸로 선거 이기려고 하고 저는 기자도 좀 오래 했습니다마는 자기
일가 친척의 비리나 이런 의혹을 덮기 위한 특검법이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올라왔는데 거부한 대통령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을 지금까지 만나지 않고 사과도 안 하고 그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는 대통령. 우리가 너무 많은 정말 의혹과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니까 그걸 수용할 수 우리 국민들의 한계치가 너무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하나하나가 역대 정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제가 볼 땐 이거는 그냥 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대통령 뭐 퇴임을 하든 언제 가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버젓이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국회 들어가면 선봉에 서서 갈차기 할 생각입니다. 그러실 그리고 것 같아요. 정상국가 만들어야죠. 네.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말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그 과정들을 거치면 결국에는 그건데 이거는 윤석열 정권은 아마 정치부장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정권 저는 본 적이 저도 없거든요. 못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비정상 정권이고 우리가 뭐 싫어했던 이명박 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예.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고 저는 이게 하나가 더 얹고 싶은 게 한민수 대변인 인터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한석을 내줬을 경우에 예. 한석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101석 이상을 얻으면은 지금이랑 상황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 기본사회에 관련한 법 통과시켜봐야 반려가 들어오고 핑퐁할 거 또 아니에요. 거부권 쓰겠죠. 그러면은 한민수 대변인이 이겨야 거부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반드시 네. 이해했습니다. 후보로 나가서 인터뷰한 경우는 최근에 급하게 됐기 때문에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예. 또 이석현 같은 사람들이 또 해방은 오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저는 한민수를 마지막으로 국회에 넣는다. 고맙습니다. 이 감정이 지금 새날 시청자들한테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간절하니까 지금 댓글창에 후원했습니다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채워버려. 자, 개인적으로 예.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말씀하신 저기 이제 그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앞장서고요. 그리고 언론 개혁, 제가 언론 기사 출신인데 제가 생각하는 언론을 벗어나는, 언론을 참칭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많죠. 저는 더 이상은 이제는 뭐 정말 많은, 제가 대표 대선 때부터 공보단에서 일하고 선대위도 일하고 하면서 많은 기자들 상대하고 정말 하나라도 부정적 기사 제목과 기사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그걸 뛰었습니다. 그리고 당 대변인하면서도 했는데 아마 정말 살이 나올 정도예요. 살이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죠, 했는데도 맞죠. 불구하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기자로서 정도나 가치가 없고, 그리고 그게 이미 셀러리맨화 돼 있고 아무리 젊고 뭐 이런 뭐 중견 기자든 모두가 본인들이 기자로서의 가치, 기자가 왜 기자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기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언론 개혁이 저는 반드시 뭐 이런 우리 방송을 듣는, 새날 방송을 듣는 레거시 언론 기자 저 아는 친구들이 야 한민수 독해졌다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필요하고 예, 이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킬 일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게 윤석열 정권이 무도하게 하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포인트들, 우리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이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걸 잘 포착하고 캐치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던 네. 아니면 어떤 제도적으로 접근하면은 아주 크게 혼을 내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비정상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은 사실은 언론에 있죠. 많이 있죠. 네. 그냥 예. 그리고 아주 단편적인 한 장면을 설명을 드리면 온갖 의혹이 있는데 기자들이 해외 순방 따라가면서 그런 질문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록이 안 태울까 봐.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언론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이 망하면 또 언론 때문에 망할 거예요. 네. 특정 시점에서는 언론이 물고 뜯고 하면은 황상무의 말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이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현대 정치는 언론이 모든 것이에요. 잘하는 걸 못한다고 하고 못하는 걸 잘한다고 하고 계속 바꿔놓을 수 있는 것도 언론의 몫인데 그 언론의 역할이 조중동에서 지금 유튜브 같은 데로 옮겨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지금 사실은 민주당 공천도 조중동 기성 언론과 유튜브의 싸움이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로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어떤 생각과 이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달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네. 그들은 그냥 쇠퇴해가는 쇠락해가는 언론일 뿐이다. 네. 다만 이런 사람들을 정권이 바꿨을 때는 최소한 가짜 뉴스를 못 내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동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변인이니까 제 약속의 90%는 넘게는 다 기자들이에요. 그게 뭐 간부가 됐던 우리 소통관에 나오는 어린 기자들이 됐던 한번 기자들 어린 기자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예.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한참 막 커지고 있을 때고 하니까 어느 기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대변인님 이게 뭐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는 저도 모르게 벌어가면서 너희들이 안 쓰니까 그렇지 제가 그랬거든요. 자기들도 알아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가 저런 백을 받고 우리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신 김혜경 여사가 백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정권 심판에 모든 지역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 우리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곳에서 비등하거나 역전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정말 저는 강북에 가 있으면서도 그 조사를 받고 지금도 막 떨리려고 하거든요.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심판하겠다는 맞죠. 열의가 커진 것 같습니다. 살아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우민화 정책을 써도 그럼요. 깨어 있는 시민들은 살아 있는 거예요. 자, 강북을 든든하네요. 이게 사실 뭐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면 네. 저는 이제 이 방송도 사실 낙곰수 퀴즈라고 할 정도의 만들어진 그 여론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감옥도 갔다 오신 분을 좀 한 그 숫자 그러니까 그 첫 당선된 걸로 따지면 20년 만에 국회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런 걸로 정봉주 의원을 2년 넘게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예.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싶은 아마 새날 방송 중에서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린 게 정봉주 의원이 공천 취소되고 한 방송일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빚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후보는 마음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정이 잘 안 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감정들 알아주시면 더 좋은 후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자리에 정봉주가 없는 건 아쉽지만 한민수라고 하는 훌륭한 후보가 있으니 우리들이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건 윤석열 심판이고 민주당의 승리이기 때문에 네. 한민수에게 제가 우리 시청자 입장을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예. 정봉주 목까지 싸워라.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과찬을 해주셨고요. 저희 정봉주 선배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지금 곧 오신다고 하는데 사무실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명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본인이 그렇게 해서 됐고 이번에는 네가 이렇게 해서 왔구나 형 대신 이렇게 덕담도 해주면서 많은 이렇게 성원해 주셔가지고 정봉주 선배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 미안하죠. 제가 온 거에 대해서는 미안한데 아무튼 정봉주 선배 말씀이나 이런 거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이제 그 아픔은 그 아픔이고 네. 그거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의정 활동 또는 알겠습니다. 선거 활동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날 가족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예, 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죽다 살아난 한민수입니다. 저는 지역에 가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좀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 보여요. 무슨 일을 네. 하든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저 혼자 저희 이제 같이 갈 직원들 준비가 안 되면 이 잠퍼 입고 막 갑니다. 가가지고 막 명함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데 제가 제일 감명 있고 막 짠한 게 잘 왔어요 이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왔습니다 하면서 막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뭐 상처 입으신 우리 지역 주민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최대한 낮은 자세로 최선 자세로 만나서 풀어드리고 특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오늘 새날
그래서 불러주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제 이렇게 또 어려운 처지를 얘기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게 돼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해서 꼭 이겨가지고 원리에 들어가면은 결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잘해요. 대표가 특별히 그 자기 마음 표현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인물이었어요. 감사드리고. 맞습니다. 자, 댓글창. 자연수 프렌치도와 폴 루비님. 아웅 이러다 230석 넘는 거 아니에요? 희망?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하셨고요. 이동권님, 준비된 이에게 기회는 주어진다. 한민수 TV 구독 완료. 후원은 내일도 오늘 통장 계좌이체 금액이 오버. 새날댐 시 살림 거덜남. 그래도 우리나라가 거덜나는 것보다 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후보님 화이팅, 그러니까 한민수 후보님 화이팅 하셨고요. 인토루 채로님 감사하고요. 이동권님 참 언론 새날 100만 가져하셨고요. 아까 댓글창에 어떤 분이 푸나 너 민주연구원장 원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막 자리만 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공적으로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도움이 되면 된다. 이 감정이 난 저 먼저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한민수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국회의원 되려고 뛰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그 생각의 공동체 속에서 뭔가 내가 묵묵히를 하다 보니까 이런 행운 아닌 행운이 온 거죠. 자, 정치의 모든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이죠. 네. 권한을 갖고 싶은 거죠. 예. 네. 자, 물러가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이제 언제든지 이제 SOS 치세요 필요하시면은 새날 가족 되셨어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자, 새날 언론 방송 물러가고요. 한민수 대변인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